이번 영상에서는 세제남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20번째로 그 파동의 간섭 뒷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빛의 간섭, 빛의 회절, 빛의 간섭 활용, 그래서 빛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빛의 간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빛의 간섭 이용 예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빛의 간섭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빛의 간섭 이용 예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홀로그램, 이제 돈 같은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보면 여기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홀로그램 장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CD나 DVD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CD에 디지털 신호들을 그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절 격자라고 그래서 여기 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섭계라 그래가지고 요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서 이 빨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 반사돼서 돌아오는 두 개가 만나면 여기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여기에 그 고정된 거울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리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면 진동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간섭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광 센서, 굉장히 정밀한 센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통신에서 쓰는 것들이 광색이 변조라기라서, 여러분들 광통신에서 뭐 수십 기가bps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혹은 전기적으로 이거를 변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도파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전기적으로 이렇게 변조를 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경로차가 생겨서 광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요. 지금 보는 것들은 다 굉장히 하이테크, 진보된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앞으로 기술 발전에도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현재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무엇을 이용했냐면 빛의 간섭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빛의 간섭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것은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 파동의 간섭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빛의 간섭을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 그래서 이 영의 실험이죠. 그래서 보면 영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슬릿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입사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회절에 의해서 이제 그 동이상면 파면이 같이 닿게 되면 여기 슬릿에 의해서 또 뭘 해요? 회절 현상에 의해서 회절을 해가지고 빛의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여기 빛이 가는 거하고 두 개가 가게 되면 앞에서 우리 파동의 간섭에 생각했던 것처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이런 프린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본 거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7세기에 빛의 입자설하고 이제 파동설이 대립을 할 때 19세기 초에 영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보임으로써 빛의 파동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절에 의해서 가니까 이게 파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해하는 게 되는데, 그 빛의 간섭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색 광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의 회절,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간섭 조건인데,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여기에 이제 그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거의 파동의 주파수, 지금 같은 경우는 빛이기 때문에 파장이나 주파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가져야 돼요. 단일 파장을 갖고 있어야 그게 된다. 그래서 그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게 색이 하나다.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그러니까 색이 하나니까 뭐예요?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빛들은 굉장히 넓은 파장을 갖고 있죠. 앞에서 우리 공부를 할 때 LED라고 하는 것들은 파장 범위가 넓었었고 레이저 하는 것은 파장 범위가 좁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는 단색 광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색 광원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레이저예요.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슬릿에 의해서 회전을 일으키면 이렇게 이제 구면파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 구면파가 또 슬릿을 가게 되면 두 번째 구면파를 만든다. 여기서 이제 회전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게 이제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파장이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단색 광원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빛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서 또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슬릿을 통과했을 때 이런 모양을 하는 것을 소비의 회절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회절 현상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간섭 조건을 이제 한번 구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그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보강 간섭 그리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파동의 간섭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빛에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이렇게 밝은 띠와 어두운 띠들이 생기는 것인가 이 밝은 띠와 어두운 띠들이 생기는 간격은 요 슬릿, 두 개의 슬릿이 있으니까 이 간격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파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광학 장치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장을 하나를 가진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빛 하나를 간다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빛은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겨서 이와 같이 전파에 간다 그랬어요. 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이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해 간다 그랬는데 그 빛도 전자기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전기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죠? 파장인데 이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 똑같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상이 일정한 우리는 어딘가 여기에 유상을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유상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뒤에 가보면 이제 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들쭉날쭉하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이 일으켰을 때 그런 밝은 띠와 그 어두운 띠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 단색 광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일반적인 빛들은 C번과 같이 생겼어요. 여기 C번과 같이.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 A번과 같이 이렇게 위상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코히어런트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이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냥 코히어런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위상을 동기를 맞췄다 하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번은 완전히 위상의 동기가 맞춘 거고 C번은 완전히 틀린 건데 B번이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가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위상들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의 주파수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이고 하나 단일 파장, 단일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퍼져 있고 이제 그런 그 LED 같은 경우는 덮어져 있고 지금같이 태양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주파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섭 현상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A번에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어쩌다 A번은 세상에 없다. 그럼 B번을 가지고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B번에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소스하고 B라고 하는 두 개가 있어야 파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A라고 하는 파원과 B라고 하는 파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코이어런트 유상 동기가 맞아 있고 파란 것도 이 부분에서 유상 동기가 맞아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유상 동기가 맞은 이 부분 가운데 부분에서는 어떻다?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인터페런스라고 써 있고 여기는 노 인터페런스라고 써 있으니까 유상 동기가 맞아 있는 이 부분에서만 빛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간섭을 이제 조건을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평면파가 들어와서 평면파가 레이저라고 써 있잖아요. 왜 레이저를 쓴 거냐면 레이저가 어떤 코헤런트한 빛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단일 파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저가 그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간섭 무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좁게 만든 그런 이렇게 면도칼로 쫙 자른 것처럼 좁게 만든 부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요 슬릿 간격은 굉장히 간격이 짧고 여기와 여기서 S라고 하는 값이 작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스크린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값에 비해서 S라고 하는 값은 무지무지하게 작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두 개의 광원 S1과 S2에서 나온 빨간 파면과 그런 파란 파면이 만나서 마루, 골과 골, 그리고 마루와 골 이런 것들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여기에 스크린에 맺혀지는데 이와 같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밝은 빛도 생기고 어두운 빛도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우리 그 파동의 간섭에서 봤듯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이제 커지는 거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작아지는 거니까 이 밝은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운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 이런 것들을 전자기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에서 한번 이런 그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원, O1이라고 하는 게 빛이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만나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빨간 거와 파란 거가 똑같은 위상을 갖었죠. 그러면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180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건데 보강 간섭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이게 EM 파이인데 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이라고 하는 게 반파장이죠. 한 파장이면 2파인데 반파장 그리고 파이 반파장인데 파이의 m이라고 하는 게 정수값이기 때문에 파이의 2 값이 했으니까 파이의 뭐예요? 짝수배. 여기는 파이의 홀수배. 파이의 짝수배가 되면 그리고 파이의 홀수배가 되면 이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생길 수 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파장이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 그리고 반파장의 홀수배이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파동의 간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서 간섭 조건을 이제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이때 뭐를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레이저 빔이 이렇게 평면파가 들어와서 이렇게 구면파를 만들고 이게 회전레이에서 만들고 그때 S라고 하는 값은 L이라고 하는 값,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을 그러니까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게 되면 두 개의 경로차 R1이라고 하는 것과 R2라고 하는 게 경로차가 생기겠죠. 두 개의 경로차에 의해서 얘가 반파장의 짝수배이면 보강간섭,
반파장에 홀수배이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를 S1과 S2, 여기에 있는 왼편에 있는 그림 S1과 S2, 슬릿과 슬릿 사이 간격을 S라고 이렇게 그만큼의 거리를 S라고 하고, 거기 R1과 R2가 멀리 가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L이라고 하는 값이 S라고 하는 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R1, R2가 거의 평행하게 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값에 의해서 세타 값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여기서 평행하게 가고 있으니까 R1과 R2가 같은 거리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요만큼 차이가, R1과 R2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날 거예요. ds 사인 세타, s라고 하는 값이 여기니까 s 사인 세타,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 걸로 그려져 있는 이만큼의 간격이 될 텐데, 그 s 사인 세타가 뭐예요? R1과 R2의 경로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것들이 간섭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무늬로부터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그 간격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파장하고 그 슬릿의 간격, 이런 것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간격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실험에서 이와 같이 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간섭 조건을 한번 구해 보기 위해서, 그다면 간섭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슬릿 S1이라고 하는 슬릿과 S2라고 하는 슬릿으로부터 나가는 빛이 점 P에서 이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로차가 R1과 R2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경로차를 우리는 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S1P까지의 거리, S2P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되겠죠. 이 거리의 차이를,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썼었어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슬릿과의 간격이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면 이 평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거리 차이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d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 값이 이게 작고 이게 멀기 때문에 세타 값이 굉장히 작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s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S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작다고요. 세타 값이 굉장히 작으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탄젠트 세타로 이제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타 값이 작으면 코사인 세타 값이 약 1이라고 하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을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니까 중앙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중앙을 잡아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L이고, 이 중앙으로부터 P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얘기한다면 탄젠트 세타, 이 값은 S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S L분의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값이죠. 그러면 S L분의 X라고 하는 요 경로차가 어두운 띠, 밝은 띠가 나타나는 조건은 아까 보니까 밝은 띠가 나타나는 조건, 먼저 생각하면 SL분의 X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를 이렇게 썼었죠. M이라고 하는 게 정수값이라고 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게 밝은 무늬를 나타내는 보강 간섭을 나타낸다. 어두운 무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은 SL분의 X 값이 이렇게 반파장의 홀수배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상쇄 간섭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이것으로부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간격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밝은 무늬가 하나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밝은 무늬가 있는 거죠. 그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X, 이 밝은 무늬와 이 밝은 무늬 사이에 그런 그 경로 차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냐면 람다예요. 왜 그러냐면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인데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것이 2라고 하는 값이니까 람다만큼 차이가 있다. 아까 S 곱하기 L분의 X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X 값이 얼마만큼 차이나요? 델타 X니까 여기다 델타 X라고 쓰고 얘가 이제 람다만큼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부터 정리를 하면 델타 X라고 하는 즉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인접해 있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델타 X라고 하는 값이 되고 얘를 정리를 하면 S분의 L 람다 이렇게 되는데 람다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파장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간격이 더 넓어진다. 비례하는 거고 S라고 하는 건 슬릿 사이의 간격이니까 슬릿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더 그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봐서 얘는 반비례한다 하는 거고 요 스크린은 이제 고정된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이런 것들에 의해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것을 봐서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간섭 일으키는 그런 소자들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봤죠. 이어서 빛의 회전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이 있죠.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죠. 이 파동을 쳐서 이렇게 어떤 거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파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결파, 소리,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있고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아파처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서 오는 파동, 뭐 이게 소리가 돼도 되고 빛이 돼도 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평면파라고 하는 거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을 때 면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와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오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면파가 와서 이제 구면파의 모양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평면파 이 마루가 있고 여기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마루 골 해서 이게 이제 파면이 평면파를 이루고 오면서 이 벽을 이렇게 만났죠. 벽에 이제 구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파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파가 방향을 변경하는데 디렉션을 변경하는데 그게 이제 회절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 벽이 있을 때 평면파가 와서 벽이 있을 때 벽에 있는 구멍 그걸 아파추라고 한다고 그랬고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그 회절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파추의 크기가 맨 왼편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파추가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평면파가 와서 이렇게 회절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이제 평면파가 평면파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공면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절 부분이고 이게 직진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가운데 이제 아파처가 조금 더 작아진 거고요. 완전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아파처가 아주 작아지면 평면파가 이렇게 구면파로 되는 회절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파동에서 아파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파동의 파장에 따라서 회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동 중에서 빛에 대한 거에 대한 회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빛에 대한 회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인시던트 라이트 웨이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사 광파
광파가 이렇게 입사를 해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서큘러 아퍼처라 그래서 여기에 그게 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제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이 빛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걔들이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가운데 밝은 부분과 이제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런 띠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어리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에어리 링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회전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는 하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영어로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써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입사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아파처를 만나게 해서 그 후에 어떻게 빛이 전개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해설인데 그것의 원리가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면서 1678년에 허이언스 원리를 발표해서 빛의 파동성에 이제 기반을 마련하고 빛의 반사, 굴절, 복굴절, 평광현상, 빛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와 같이 입사파, 평면파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그 어퍼처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전광원이라고 포인트 소스라고 얘기해서 전광원에서 이렇게 물결에서 이렇게 턱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파동이 쳐가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각각 이렇게 쳐가는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각각 중첩이 되고 상쇄간섭, 보관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만들기를 이렇게 점점을 찍으면 이렇게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 파면이 생기는 빨간 것처럼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하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파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것들을 중첩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밑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회절되어서 나가는 그런 파면들이다. 그래서 회절되어서 나가는 파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대원이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세컨더리 웨이브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웨이브 소스를 만드는 것을 임의의 전광원들 여기다 찍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광원을 5개를 찍은 거죠. 5개의 전광원에서 나오는 파면들을 중첩을 시키면 새로운 파면들을 만들 수 있겠다. 물론 10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들에 그것을 우리는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분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 인시던트 라이트 웨이브 그래서 평면 광파가 이렇게 들어오고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벽이고 거기에 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것을 아파처라고 하고 아파처의 크기가 A만큼 그리고 나서 이 구멍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전광원들이 이 아파처 내에 전광원들이 있는 것들이 파동이 이제 중첩을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이제 보관간섭, 삼쇄간섭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밝은 분이 어두운 거, 밝은 분이 어두운 띠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 아파처 부분을 확장해서 그리면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파처의 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평면파, 광파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하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에 의하면 이 광파가 들어왔을 때 아파처에서 여러 개의 전광원들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광원 각각을 우리는 델타 Y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델타 Y, 여기도 델타 Y, 델타 Y가 여러 개 있겠죠. 그 델타 Y가 이제 가서 합쳐지는 거죠. 그죠? 그 합쳐지는 과정. 근데 그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소식들을 이제 전개를 한번 잠깐 해볼 텐데 간단하게 그 줄거리만 간단히 전개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결과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특히 전기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전광원 델타 Y가 전기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델타 Y가 프로파게이션 할 때, 전파해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Y 사인 세타. 세타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그 중앙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기장은 점광원, 이 점광원 델타 Y인데 델타 Y 하나하나를 다 합친 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Y 하나하나 합치게 되면 여기 아파처 맨 밑에부터 맨 위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 E 세타라고 하는 것은 y 이퀄 제로, 맨 밑에가 제로예요. 제로부터 맨 위가 이제 a예요. y 이퀄 a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되겠다. 적분을 한 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수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죠. 이것이 이제 전기장인데 우리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제곱이 돼요. 이걸 우리는 라이트 인텐시티, 광의 세기가 되는 거죠. 광의 세기가 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는데 이와 같은 수식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 뭐 이런 함수들 중에 싱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싱크 함수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하냐면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이 그림에서 요 빨간 그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싱크 함수예요. 싱크 함수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과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그 벽으로부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것으로 떨어지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그런 밝고 어두운 띠들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것들인데 어두운 띠라고 하는 게 이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띠, 두 번째 어두운 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값들을 생각했을 때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란다라고 할 수 있고 m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이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띠고 두 번째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밑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람다일 때 a 값이 뭐냐면 아퍼처의 크기잖아요. 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타 값이 더 큰 거고 람다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이제 세타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반비례하고 람다의 비례하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밝은 무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밝은 무늬의 크기는 우리가 여기 C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럼 세타 값이 세타 제로라고 하는 값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거고 밑으로까지 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 밝은 무늬의 크기는 델타 세타가 되고 위로 세타 제로만큼 밑으로 세타 제로만큼 되니까 두 배의 세타 제로가 돼서 a분의 2 람다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식을 전개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봤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지금 결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절에서 얼마나 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세타 값이 되는 거고 가운데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값은 이 수식에 의해서 전개된다. 뒤에서도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가운데로부터 얼마나 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인 세타가 a분의 m 단다인데 a 슬립폭의 반비례하고 아파트의 크기 요거에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고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로부터 어두운 띠에 이제 차례대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렉탱귤러 아파트 직사각형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직사각형이 여기 있죠. A 곱하기 B. 그래서 A가 작고 B가 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더 슬린 무늬 그 회절 무늬가 더 퍼질 것인가 한다고 한다면 A가 작고 B가 크니까 지금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람다인데 람다 값은 이제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슬릿 폭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슬릿이 작은 부분이 더 많이 퍼지고 슬릿이 더 큰 부분이 조금 퍼질 테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방향이 더 많이 퍼진 거고 가로 방향이 많이 퍼진 거고 세로 방향이 조금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얘를 이제 정사각형에다가 스퀘어 아파처 정사각형에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 원리에서 A 값
값과 B 값, 여기 A하고 B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퍼지는 것들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회절무늬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형 무늬에 의해서 이렇게 슬릿이 밝고 어두운 띠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슬릿 폭을 A 값을 점점 여기 원형 무늬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 슬릿에 의해서 생기는 회절 무늬의 요 밝은 무늬가 더 이제 커지고 퍼지는 것이 더 크게 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절 무늬 실험을 하기를 뭐 했냐면 서큘러 아파처가 이제 지름이 3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시킨 거에서 여기다가 532 나노미터 실험을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532 나노미터짜리 그린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초록색 나오는 그런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가 했을 때 이런 무늬들을 생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크루스드 슬릿이 200 곱하기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우리는 직사각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겠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아까 생각했던 초록색의 레이저 포인트를 갖고 실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이 있을 때 가로축이 무엇에 의해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변이 작은 부분에 의해서 가로축을 만들고 200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세로축을 만들겠죠. 이 변이 큰 거. 이거 슬립폭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절무늬 실험을 하기를 여기 그 아파처 폭을 A 값을 변경시키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똑같은 거를 사용했으니까 람다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슬립폭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슬립 폭이 2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80 마이크로, 160 마이크로미터니까 퍼지는 걸 보게 되면 얘가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퍼지겠죠. 세타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밝은 무늬 이렇게 생기는데 A라고 하는 게 20 마이크로미터일 때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무늬가 각도가 크게 나타나고 40 마이크론 그 다음 거 80 마이크론, 160 마이크론은 굉장히 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다음 실험은 그 슬릿 그 크기를 A 값을 100 마이크로미터로 고정을 하고 이제 그 레이저 빛을 바꿔봤어요. 블루, 그린, 레드 해서 블루는 402 나노미터 파장이 그렇고요. 그린은 532 나노미터이고 빨간 빛은 670 나노미터이니까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같은 A분의 M 람다인데 A라고 하는 값이 그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제 파장에 비례를 하는데 어때요? 빨간색이 제일 크죠. 그 파란 거, 초록, 빨간 거 이렇게 되니까 파란 거, 초록, 빨간 걸로 봤을 때 빨간 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파장에 비례하고 있으니까 점점 파란 거, 초록, 빨간 걸로 갈수록 더 그 어두운 띠들이 나타나는 각도를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Why does the central bright row get larger with increasing wavelengths? 그러니까 어떤 그 파장이 점점 커질수록 여기 파장이 점점 지금 같은 경우 파랑, 초록 이렇게 커질수록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로브가 요 브라이트 밝은 로브가 왜 커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이 밝은 무늬를 나타내는 소식을 앞에서 한번 봤어요. 결과식을 A분의 2 람다 값이니까 뭐에 비례해요? 람다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제 아파처를 바꿨다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 빛이 제일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여기 밝은 부분의 영역이 큰 로브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림에서 여기 평면파가 들어와서 어떤 벽에 막히고 여기 이제 구멍을 통해서 나갔을 때 구면파가 생기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특히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파장하고 그리고 어떤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이 회절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그
빛의 파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크면 회절이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체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해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거가 이제 되겠어요. 맨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장에 비해서 여기가 작다고 한다면 회절이 이렇게 잘 일어나고,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으면 직진성이 커진다. 이게 맨 왼쪽 거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되겠죠. 빛의 파장에 비해서 물체의 크기가 이제 크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는 직진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 가장자리에서만 이제 회절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이제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들은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그리고 홀로그램, CD, DVD의 재생, 간섭 분광기 또는 회절 격자, 그리고 간섭계를 이용한 광 센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빛의 간섭을 이용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그 바닷가에 기름이 유출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름 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띠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색깔대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태양광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갖고 있는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가 여기가 하게 되면 이제 반사를 하게 되죠. 반사를 하면서 우리가 상쇄 간섭 그리고 보관 간섭들이 일어나서 그런 띠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이제 그 지폐에다가 우리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들이 변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을 가지면 설명할 수 있고요. 나비 같은 경우도 이제 나비의 그 날개에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태양광을 받으면 그 빛들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래서 여기는 얇은 막이기도 하고 광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무튼 빛의 간섭에 의해서 그런 색깔들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 같은 경우가 이제 안경뿐만이 아니고 망원경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을 반사를 많이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광을 많이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렌즈 표면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무반사 코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여기 빛이 번쩍번쩍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광학 렌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눗방울 같은 경우도, 비눗방울 띄워놓으면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게 써요. 애들이 그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것들이죠. 거기에서도 색깔이 화려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비눗방울이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빛의 간섭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CD, DVD 재생, 그래서 C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CD에다가 홈을 파서 그런 것들의 1제로 상태들을 여기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들도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섭 분광기, 회절 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절 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백색광이 이렇게 들어오면, 빨주노초 파남부 광을 분광을 시키잖아요. 이 프리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레이팅을 만들면, 여기 이제 격자들을 만들었어요. 격자를 만들고 나서 백색광을 쪼이면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부로 분광할 수 있는 그런 분광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간섭계를 이용한 광 센서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데 파란빛으로 이제 표시된 거하고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파란 것으로 표시된 것은 이 줄거리 위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고, 빔 스플리터 같은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빨간 거는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다고 한다면 두 개의 빛이
빔 스플리트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간섭이 일어나겠죠? 간섭이 일어나는데 요 윗부분에다 어떤 것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갖다 놓으면 요 샘플에 의해서 뭐가 차이 나냐면 광경로가 차이가 나요. 광경로가 차이 나면 간섭 무늬가 달라지는 거죠. 그 간섭 무늬를 봄으로써 요 샘플의 이제 특성들을 알 수 있는, 즉 광 센서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비눗방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비눗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비눗방울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태양광을 여기다가 비추게 되면 이 태양광에 의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깔들이 나타나는데 이 비눗방울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사하는 현상, 태양광을 반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무반사 코팅을 한 안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반사 코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 겉면에다가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적당한 두께를 갖다 놓으면 앞에 들어왔던 광들이 반사하는 율보다 들어가는 율이 훨씬 많게, 그래서 반사를 적게 만드는, 그러면 우리가 선명하게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요 표면에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얇은 막에 의한 빛의 반사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파란 부분들이 얇은 막이고, 얇은 막이 굴절률 N으로 되어 있고 그 두께가 D로 되어 있다. 아까 비눗방울이라고 한다면 비눗방울 자체의 두께가 여기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경에 코팅했다고 한다면 그 코팅한 것의 두께가 될 거고, 비눗방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밖에 공기가 되고 여기에 공기가 될 건데, 안경 같은 경우는 얇은 막 밑에 뭐가 있겠어요? 유리가 있겠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반사해 가면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반사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사광,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이 뭐냐면 평면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파면이 유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했을 때 평면을 이루면 평면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여기 평면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 평면파가 유상이 같은 점이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B하고 B 프라임 똑같은 점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B 프라임 점에 오게 되면 공기가 뭘 만났어요? N이라는 굴절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굴절이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는 굴절율, B 프라임에서는 굴절이 일어나고, B가 이제 여기서는 공기층이기 때문에 똑같이 오다가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요? 뒤에서 또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도 물론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과 반사. 그래서 굴절 및 반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똑같이 B 프라임하고 B가 있을 때 B라고 하는 점은 공기층에서 가고, B 프라임이라는 점은 E를 향해서 뭘로 가요? 굴절률 N인 곳에서 가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달라요? 굴절률 N이 있는 거에 빛의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굴절률 N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C만큼 빛의 속도로,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로 C 간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N분의 C만큼으로 속도로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간 거리가 여기서 간 거리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똑같이 이제 D하고 E 온 것은 똑같은 동유상면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E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D까지 가는 만큼 빨간 거는 벌써 반사에 갔는데 파란 거는 이렇게 E, C, D만큼 거쳐서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간섭을 일으키겠죠.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간섭이 보강 간섭이면 빛이 밝게 보이는 거고, 상세 간섭이면 빛이 안 보일 거니까, 그런 여기 간섭이 일어났을 때 여기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경로차를 EC, CD의 경로차가 얼마일 것인가 하는데, 그것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이 CD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와 같은 CD 프라임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EC, CD 한 경로차는 EC에다가 CD 프라임 한 만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길이 EC, CD 프라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한번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 플러스 CD 한 것은 EC 더하기 CD 프라임. 여기서 EC에서 CD 간 거나 EC에서 CD 프라임 간 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요만큼이 경로 차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여기 세타이고 여기는 ED만큼이 되는 거죠. ED만큼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ED 프라임 이 길이는 ED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광경로차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그 경로차를 만약에 굴절률이 n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 n인 물질이라면 광경로차는 n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END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렇게 되겠다. 이 END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보강간섭과 상세 간섭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반사를 일으킬 때 여기서 반사를 일으킬 때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게 있고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물질이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사를 일으켜요. 우리 전자기하학이라고 조금 복잡하게 계산을 하면 그런 반사 계수가 R 이퀄 N1 플러스 N2분의 N1 마이너스 N2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 유도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이걸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반사계수라고요. 반사계수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N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를 N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N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N1이라고 하는 게 공기층이고 N2라고 하는 게 N이겠죠. 그러면 N1이 N2보다 이렇게 작다고 한다면 요 위에 있는 요 분자가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돼요. 어떤 파동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80도만큼 위상차가 낮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N1이라고 하는 값이 N2보다 이렇게 더 크다 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차가 360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것과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처럼 어떤 것들이 반사를 했을 때 180도만큼 위상차가 나는 것을 고정단 반사라고 하고 이 밑에 여기 N1이 N2보다 더 큰 경우에는 360도 위상차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그림을 가져왔는데 왼편에 있는 것이 고정단 반사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유단 반사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끝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반해서 자유다반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끝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그런 물결을 그대로 타고 들어온다. 즉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고정단 반사에서는 들어간 것과 반대 유상을 갖고 나온다 하는 거고 자유단 반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상을 갖고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이제 광경로차 EC에서 CD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EC 더하기 CD였는데 얘를 이제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CD 프라임으로 확장해서 앞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EC, CD 프라임 하게 되면 우리는 DED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에 굴절률이 N인 물질이기 때문에 광경로차는 END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유상을 가지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걔가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나게 해서는 반파장만큼 어긋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경료차를 END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파장의 그 짝수배가 되고 상쇄간섭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간섭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면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굴절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들어가면서 반사하기 때문에 무슨 반사냐면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요. 그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면 이 빨간 빛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18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 180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고 빨간 거가 파란 거가 오니까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END 코사인 세타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0도만큼 차이 났으니까 이렇게 홀수배가 차이 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END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만큼 해서 원래는 그냥 똑같이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똑같이 진행한다고 한다면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180도만큼 차이 나니까 2분의 람다의 2m 그래서 여기는 홀수배 여기는 짝수배가 일어나면 여기에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얇은 막이라고 했잖아요. 비눗방울이라든가 이 렌즈에 코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어떤 거의 함수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END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만큼 이렇게 되는 보강간섭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E라고 하는 값과 N, 굴절률, D라고 하는 값들은 다 고정된 값들이죠. 고정된 값이고 여기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수배들 뜻하고 있으니까 지금 함수라고 하는 것은 세타 값이에요. 세타 값. 세타하고 람다. 세타하고 람다에 따라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세타하고 람다에 따라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세타는 뭐예요? 세타는 우리가 어느 각도로 보느냐, 빛이 어느 각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보강간섭도 일어날 수 있고 상쇄간섭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고 똑같은 각도라고 하더라도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기다 태양광을 쪼였다고 한다면 태양광은 거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니까 그것들의 각각의 파장들이 다르잖아요. 그 파장들이 다르니까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눗방울이라든가 렌즈 코팅이라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를 알 수가 있다. 그 각도에 따라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앞에서 다른 것들은 여기가 공기였고 여기가 이제 막의 이제 굴절률이었고 N이라는 굴절률이었고 여기가 공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위에 있는 N1과 막이 있고 또 N2라고 하는 물질이 각각의 굴절률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 다음에 반사가 일어나기를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반사 이 부분에서 일어날 거고 두 군데에서 일어날 텐데 지금 반사 계수라고 하는 게 N1 플러스 N2분의 N1 마이너스 N2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게 N1이고 밑에 있는 게 N2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도 뭐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18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뭐가 돼요? 그렇죠. N1 플러스 N2 이렇게 하게 되면 N 막이니까 그 N2가 더 큰 값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뭐가 돼요? 18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 아까하고 다른 점은 여기 입사광이 들어와서 여기에 간섭 무늬를 일으킬 때 아까는 빨간 거가 고정단 반사해서 이게 180도만큼 차이 나고 이 파란 거는 이쪽에 와서 여기 180도 자유단 반사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N막에 의해서 N2가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END 코사인 세타의 광경로차라고 하는 게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 다가 180도만큼 이상차가 났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차이가 이제 상쇄가 돼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는 그것들의 홀수배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분의 람다의 2m배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되고 이제 이게 상쇄 간섭 같은 경우는 상쇄 간섭 같은 경우는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 해서 홀수배 여기는 짝수배가 되고 여기는 짝수배가 되고 여기는 홀수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고정단 반사이기 때문에 앞에하고 달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홀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적물,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그 오브젝트를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레이저 빔이 이와 같이 들어왔어요. 평면파로. 그런데 두 개의 다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파란 다발이 있고 여기 빨간 다발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 파란 빛의 다발하고 빨간 빛의 다발이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파란 빛의 다발이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홀로그램 플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이제 감광을 시키는데 이렇게 와요. 이것을 우리는 그 참조 빔이라고 하고 참조 빔, 레퍼런스 이제 기준이 되는 빔이에요. 기준이 되는 빔이고 빨간 것은 가서 오브젝트에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고양이를 갖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는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여기다 사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사과의 울퉁불퉁한 곳에 의해서 얘가 이제 평면파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사과의 파인 부분, 나온 부분 이런 것에 의해서 뭐가 나가겠어요? 그렇죠. 어떤 위상차가 이렇게 곡면으로 나갈 거예요. 그 위상차가 곡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캡 XY라 그래서 얘는 참조빔이 되고 얘는 오브젝트 빔이 돼요. 두 개가 가서 만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홀로그램 플레이트에 이 간섭 띠들이 이렇게 생겨요. 거기에는 고양이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섭 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밝고 어두운 그런 띠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된다.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재생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생각했던 홀로그램 플레이트를 갖다가 여기다가 홀로그램으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참조 빔을 파란 것처럼 참조 빔을 쪼이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 그 그레이팅처럼 생긴 간섭 무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허상이 생기는데 여기 사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고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얘를 여기 이것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옆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뭘로 볼 수 있다?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참조 빔하고 어떤 오브젝트, 우리가 이제 사과라고 하거나 고양이라고 한다면 그거 오브젝트의 빔들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간섭 무늬를 만드는데 그 간섭 무늬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고양이의 일 혹은 사과의 물퉁한 곳에 의해서 위상 정보가 실려 있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3차원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여기는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버추얼 이미지를 보는 것들이죠. 여기 이제 홀로그램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여기에 홀로그램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간섭 무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다 물론 이제 그 레퍼런스 빔을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차원 이미지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D, DVD 재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D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걔를 뜯어보면 이와 같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B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쏴서 그걸로부터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여기 하는 것들이고 그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CD, DVD의 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홈들이 파져 있는데 평평한 면에 홈을 새기는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는데 홈들이 파져 있는데 그 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빛의 파장의 4분의 람다만큼 되어 있어요. 4분의 람다만큼 되어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빔과 B라고 하는 빔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에 간섭이 일으키겠죠.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4분의 람다만큼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C와 D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똑같은 표면을 받았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1과 제로, 디지털은 이제 1과 제로를 갖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니까 1과 제로를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다가 CD라고 하는 게 작은 면적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간섭 분광기 또는 회절 격자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프리즘에다가 뭐 이렇게 백색 광을 쪼이면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분광을 하잖아요. 이거 프리즘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새긴 그 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간격을 좁게 만든 것을 우리는 회절 격자라고 하고, 이걸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분광을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그레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리플렉션 그레이팅, 트랜스미션 그레이팅.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와요. 인시던트 빔, 입사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파장이 여러 개 중에 이제 람다 1, 람다 2가 한 줄기를 타고 들어와서 얘가 이런 그레이팅을 만나면 마치 프리즘을 만난 것처럼 얘가 분리가 된 람다 1과 람다 2가 분리가 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광통신에서는 WDM이라고 해서 WDM,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화장을 분할해서 그 데이터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레이팅의 종류에는 트랜스미션 그레이팅, 리플렉션 그레이팅인데, 얘가 이제 빛이 들어와서 통과하는 게 트랜스미션 그레이팅이고, 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하는 형태를 리플렉션 그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섭계를 이용한 광센서, 그런데 간섭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간섭계 형태를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레이저 빛이 들어와서 빨간 것 줄거리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오는 게 있고, 요 여기서 이제 빛을 분광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하프미러 같은 걸 가지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파란 걸로 갔다가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 뭘 일어나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간섭이 일어나죠. 그럼 간섭 무늬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간섭 무늬가 만약에 이 거울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광 경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인 것들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유리가 진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동하는 것들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도청 장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연기 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뭐 스모크 디텍터,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 이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프린지, 여기에 간섭 무늬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광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앞에서 생각했던 것을 우리 이제 그 줄거리를 찾기 위해서 파란 빛이라고 표시한 거하고 빨간 빛이라고 표시한 게 있다고 한다면, 빨간 줄거리를 쫓아가면 이렇게 돼 있고, 파란 줄거리를 쫓아가면 위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만나가지고 간섭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간섭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샘플이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광 경로차를 만들 것이고, 그 광 경로차에 의해서 간섭 무늬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디텍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샘플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광 센서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간섭계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마하젠더 광세기 변조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광통신에서 어떤 빛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들어왔을 때 광의 경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 이쪽 경로를 타고 간 거하고 밑에 경로를 타고 간 것이 여기에서 간섭을 일으키겠죠. 간섭을 일으키는데 똑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간섭을 일으킬 텐데, 일렉트로 옵틱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거가 광전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빛이 통과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전극으로, 전기적인 거예요. 전기적으로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게 되면 여기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굴절률이 달라져요. 어떤 것들이 굴절률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광경로차가 닿죠. 광경로차가 닿으면 여기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그 간섭 무늬가 요 밝고 어두운, 그래서 온 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에 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온 오프를 만들 수 있는 광세기 변조기를 만들 수가 있다. 수십 기가bps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빛의 간섭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얇은 막의 빛의 간섭 얘기를 했었고요. 비눗방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 얘기를 했고, CD, DVD의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것들도 빛의 간섭을 이용했고, 그리고 회절격자에 의해서 프리즘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섭계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광경로차를 만들게 되면 그 광력 경로차를 보면서 우리는 그 빛의 간섭 현상으로부터 뭔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 1의 파동의 간섭 후반부에 이제 해당되는 빛의 간섭, 빛의 회절, 빛의 간섭을 이용한 활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